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22년 1분기 기간 공시 기록을 분석해보고 빅테크들에 대해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공포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관들의 매매 기록은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네모 부분에서 매매한 기록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매수 단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을 하면서 헤드앤숄더를 보여줬던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떠났을까요? 빅테크 중 가장 큰 회사인 애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했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을 더 매수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무려 19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10위권, 즉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매도 물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가 매수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약 1.9% 정도의 물량이 저번 분기보다 줄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해치펀드의 수도 2.56% 감소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1위부터 10위까지 대주주들의 매매 기록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풋콜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풋콜 비율이 0.7 이하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0.7 초과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치가 저번 4분기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기관들이 애플 주가 상승 확률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작년 4분기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뱅가드,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플 기간 보유량이 감소했으나 상위 10개 기관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조지캐피털만 매수를 했고 나머지 대주주 기관들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기간 물량 또한 2.32% 감소했습니다. 보유 기간 수도 2.38% 감소했습니다. 다만 애플과 동일하게 풋콜 비율은 10% 감소했습니다. 21년 4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달리 여러 기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뱅가드, 블랙록, 조지캐피탈은 작년 4분기에도 매수했고 이번 분기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따 뒤에서 블랙록과 뱅가드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마소와 다르게 아직도 매수 물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전체적인 기간 물량은 감소했습니다. 0.96%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풋콜 비율이 무려 30%나 감소했는데 앞서 보신 애플과 마소보다 상승 확률을 더 높게 보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분할 호재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 매수와 매도 물량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4분기에 기관들이 구글을 많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이번 4분기에는 훨씬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차트를 보시면 기관들은 빨간 네모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주식 분할 호재와 함께 구글 전망을 더 좋게 보는 듯합니다. 심지어 이때 나스닥은 크게 하락했는데도 구글은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기관들의 힘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저번처럼 옵션 및 제프 베조스 물량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기관들의 물량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마존의 기간 보유량이 무려 3.78%나 올랐습니다. 풋콜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애플, 마소, 구글은 전체 기간 물량이 감소했는데 아마존은 혼자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현재 소매업체들 실적 부진으로 인해 더 크게 하락했고 아마존의 실적 자체도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 주가로 되돌아갔는데요. 하지만 빨간 네모 부분에서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급락했을 때 기관들의 대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급락을 했을 때도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지 다음 분기 공시 기록이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아마존은 계속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주가가 언제 회복될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관들 물량이 무려 6% 이상 감소했습니다. 앞서 보신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달리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풋콜 비율이 0.89로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 듯합니다. 회사가 안 좋아지면 빅테크들이라도 기관들이 가차없이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4분기에는 그나마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차이가 극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빅테크들의 기업 가치를 계속 분석해야 할 듯합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지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종목과 달리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변동성이 커서 그런 듯한데 그래도 상위 기관들은 테슬라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간 전체 물량은 0.6%가량 올랐습니다.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풋콜 비율도 0.95까지 떨어지면서 상승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계속해서 기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빨간 네모 부분인 1분기 최저가 700달러보다 더 내려갔는데 과연 이번에도 계속 매수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분기 매매 기록이 나오면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전히 상위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 4분기와 비교해서 매도 물량이 늘고 매수 물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상위 대주주들은 엔비디아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 물량이 2.4%가량 줄었습니다. 풋콜 비율은 14% 감소하여 1.2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모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간 물량이 감소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분기보다 더 지수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상황을 예상해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주가가 계속 크게 급락하면서 기관들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강한 매도를 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 1분기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빨간색 네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본 22년 1분기 결과고 초록색은 다음에 발표될 2분기입니다.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에 기관들은 더 매도를 했을지 아니면 이제 저점이다라고 줍줍을 했을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관들이 빅테크를 팔았지만 이번에 계속해서 매수한 기관이 있어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회사인 블랙록과 2019년 기준 블랙록의 뒤를 이어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입니다. 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 모든 빅테크 주식들을 추매했습니다. 참고로 블랙록의 애플 평단가는 36달러, 마소는 79달러, 테슬라는 288달러입니다. 뱅가드 역시나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 모든 빅테크들을 매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2개 기관은 이번 1분기 하락장에 매수를 했습니다. 2분기인 현재 더 떨어질지 알았을까요? 기관들도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블랙록과 뱅가드는 1분기에 빅테크 주가가 싸다고 평가해서 매수한 듯합니다. 언제쯤 빅테크들에 대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여기 보이는 모든 칸들이 다 증가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공시는 최소 45일 전에 매매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관들이 매매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왜 기관들이 지금 타이밍에 매수했을까, 어떤 종목을 왜 늘렸을까 등을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들 느끼기에 포기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하락해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크고 길수록 자산을 크게 불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못 버티기 때문이죠. 부자는 극소수이며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는 이유도 코로나 때 모두가 떠날 때 저는 계속 매수해서 아직까지 계좌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간이라는 가장 좋은 자산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고통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도 큰 수익을 보기 위해 고통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고통은 곧 큰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하락하든 안 하든 각자의 투자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